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희제와 명조의 충절을 다한 인물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강희제가 한족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유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고 나라 잃은 슬픔으로 청나라에서 벼슬을 하지 않은 명나라의 유신들과 화가, 극작가를 몇 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족은 1644년에 자신들이 베이징에 들어온 이유가 숭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의 한족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족이 한족의 호감을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족이 만주족을 거부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교 때문이었는데요. 유교는 의로움과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존엄하지 못한 통치자를 섬기지 말아야 하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숭정제가 자살하자 많은 한족들이 따라서 자결을 한 것이고 결국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무기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또한 어떤 형태로도 청조정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한족에게는 청조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사상적 근거가 있었는데 이 점이 강희제를 자극하였고 그가 유교를 알아보기로 결정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1669년 섭정 오보이를 유배 보낸 후 친정을 시작한 강희제는 일단의 만주인과 한인을 가정교사로 임명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서와 오경을 꼼꼼히 강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서예 연습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강희제의 학업 소식은 적절히 조정에 누설되어 젊은 군주에게 성스러운 황제의 영예를 더해주었지요. 그리고 1670년에 강희제는 전국의 성유라 불린 16개조의 훈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유교의 도덕적 가치를 종합한 문서로 이를 통하여 강희제는 대중들에게 자신의 윤리관을 널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강희제가 공부한 사서오경 중 사서라함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말하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를 말합니다. 이 사서오경은 공자가 사망한 뒤 수백 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졌지요. 따라서 이 경전들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해석과 재해석이 이루어지며 공직 등용의 관문인 과거시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순치제는 자신의 치세에 과거제를 부활하였는데 그의 아들 강희제 역시 계속해서 3년에 한 번씩 과거시험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명왕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시험장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강희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679년에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시험과 별도로 특시를 개최하고 각 성에서 뛰어난 재주를 지닌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는데요. 비록 일부 완고한 학자들이 여전히 북경에 시험을 치르러 오는 것을 거부했고 시험 후보자에 오르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지만 이 시도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학자들에게 50여 개의 특별 학위가 내려졌고 그 학자들은 명왕조에 대한 충성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멸망한 왕조의 공식적인 역사인 명사를 간행하는 작업을 돕게 하였죠. 물론 이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은 새 왕조의 양면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적으로 명에 대한 사료를 모아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역사를 쓰기도 하였죠. 어쨌든 강희제는 이렇게 등용한 인물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사전, 백과사전, 황제의 여행기, 고전 산문집과 시선집 등을 엮도록 하였고 그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사적인 비서직을 주어 창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강희제의 이런 치밀한 노력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민족 통치가 몰고 온 피바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전성기로 진입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지난 법문정과 홍승주 편에서 명나라를 버리고 청나라를 건국한 명나라 신하들을 소개한 바 있는데요. 그들과는 반대로 이와 같은 암울한 시기에도 끝까지 명왕조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명나라 3대 유로라 불리는 왕부지, 황종이, 고현무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들 3명의 학자는 청주에 복무하지 않은 명대의 유신으로
기억해둘 만한 인물들입니다. 먼저 왕부지는 호남성 형양현 출신으로 석선산에 거처하여 선산선생이라 불리던 인물입니다. 일찍부터 영재라 불렸고 향시의 우등으로 합격하였으며 명이 멸망한 후 반청운동을 하였으나 곧 명조 회복의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은퇴하였죠. 왕부지는 명중기 학자인 왕양명의 후학들이 개인의 양심에서 도덕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시대의 도덕성을 망쳤다고 주장하면서 청조에서 벼슬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황종인은 저장성 위아오현 출신으로 이자성의 반란이 발생한 혼란을 틈타 청군이 침입하였을 때 역시 반청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청조의 중국 지배가 확립되자 학자 생활에 전념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청조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자식들이나 제자들은 청조의 관리가 되는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본인도 훗날 청조의 직책을 받는 등 유화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황종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황제와 백성 사이에 있는 환관과 관료들을 개혁하고자 할 때 황제가 권력을 덜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 학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대 유신 3명 중 가장 유명했던 고현무는 강소성 곤산의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공부한 인물입니다. 그는 명나라 멸망과 함께 10년이 넘도록 무장투쟁에 가담하였는데 특히 1679년 시행된 특시나 강희제가 요청하는 역사 편찬 작업을 모두 거절하며 명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은 주자학으로 출발하였지만 학문이 실제 사회에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경세치용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고현무의 저서들은 18세기 중국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청나라에 저항한 것은 군인이나 학자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청나라 초기의 화가들은 많은 작품을 통하여 청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표현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석도의 그림입니다. 두껍고 농도 짙게 그려진 뒤엉킨 잎사귀의 이미지를 통하여 암울한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음 그림은 팔대산인의 그림인데 그는 주로 홀로 남은 새나 물고기를 통하여 망국의 슬픔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 꼭 기억해둘 만한 인물이 바로 도화선을 쓴 극작가 공상임인데요. 공자의 64대 손인 공상임은 청정복 이후인 1648년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가 명나라의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명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매료되었고 그가 40대에 쓴 도화선은 명조 패망의 슬픔을 그린 작품이지만 강희제의 궁정에서도 불려질 정도로 당시에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등불이 꺼지고 술자리가 파하면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지요. 그들은 향수에 살아야만 하는 대신에 평화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